올해 대입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에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뭐가 변했는지 아시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월 초에 각 대학에서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소위 스카이 대학, 또 올해 어떻게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모집 요강을 발표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대는 스카이 대학 중에서 대입 변화가 가장 적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시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주요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고등학교 별 2명씩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 선발은 전년 대비 이제 80명이 줄어든 681명을 선발합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요. 인문, 자연, 계열 학생들이 모두 쓸 수 있는 간호대학의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9명이 줄었고요. 인문 계열은 20명, 자연 계열은 4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주요 대학에서 학종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대부분 인문 계열이 좀 줄고 요즘에 학생들 선호도가 좀 높은 자연 계열은 좀 덜 줄거나 늘었는데 서울대 직윤에서는요, 자연 계열 선발 인원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그리고 인문 계열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줄은 학과는요, 자유전공학부네요. 8명이나 줄었고요. 전년도에는 7명을 직윤으로 선발했었던 언론, 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직윤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계열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 학과는 식물생산과학부로 전년 대비 6명이나 줄었고요. 그 다음은 기계공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순으로 학생을 덜 뽑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공학부와 의예과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부터 약대가 학부 모집으로 전환되면서 12명을 선발하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직윤과 달리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큰 감소가 특징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요, 전년 대비 59명이 감소한 537명을 선발하고요. 자연계열은 4명이 감소한 854명을 선발합니다. 인문계 일반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모집 단위는요,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29명이나 감소한 61명을 선발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치외교학부도 11명이나 선발 인원이 감소했네요. 반면 전년도에는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지리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도 올해는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네요. 자연계열에서는 직윤에 이어 약대 선발 인원이 눈에 띕니다. 약대 선발 인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지만 생명과학부나 수의학과, 치의학과 등의 인원들이 감소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실 때는 이런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최저học 기준을 다소 완화했었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고려대 입시 변화 특징은 3가지로 꼽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학교 추천 전형의 변화, 두 번째는 학추와 학업 우수형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세 번째는 학종 면접 및 서류 평가 요소가 반영 비율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학교 추천 전형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체 선발 인원이 298명이나 감소한 860명을 올해 선발해요. 선발 방법에서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에서 면접이 이제 폐지가 되고 교과 80, 서류 2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면접을 패스 or fail, 그러니까 합불 이거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역시 학교 추천 전형과 관련이 있네요.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둘 다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고려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전형명부터 학업 우수형이다 보니까 또 다른 학종인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 계열 적합형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이랑 이 학업 우수형 이 둘 중에 어느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학생들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둘 다 지원할 수 있으니 고민이 좀 줄어들었겠죠. 반면에 경쟁률은 높아질 거예요. 안 그래도 뭐 학업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지만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해 통합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좀 꺼려질 것 같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학종 면접과 서류평가 요소 그리고 반영 비율에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대는 서류평가 시에 작년까지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역량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빠지고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3개 역량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영 비율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그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0%였는데 50%로, 계열 적합형은 20%에서 무려 40%로 20%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학종에서도 학업 역량의 평가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도 변경 사항이 있어요. 일단 학업 우수형이랑 계열 적합형이 전년도에는 평가 요소 자체가 달랐어요. 학업 우수형은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였었지만 계열 적합형은 전공 적합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두 전형이 모두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 변화가 있는데 두 전형 모두 종합적 사고력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어요. 제시문을 토대로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는 결국엔 면접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고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고려대는 올해부터 자소서가 폐지되었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연세대는 올해 대입에서 변화한 점이 크게 2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까지는 학종으로 선발하던 면접형을 올해 추천형으로 개편해서 교과 전형을 신설한다는 점이에요. 이 추천 전형은 지원 자격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변경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올해는 거의 한양대 수준으로 1점대 극초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네요. 전형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학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종에서 선발할 때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40%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60%는 서류 평가를 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2단계 반영 비율은 1단계 성적의 40% 그리고 면접을 60%로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랬는데 올해에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1단계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정량 평가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의 선발 배수를 5배수로 늘렸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되 반영 비율이 또 60%에서 40%로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아예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엄청 지원할 거고요. 성적 순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얼추 이렇게 막 3등급짜리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할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 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줄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면접도 준비 잘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학종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몇 년 동안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지 않는 게 거의 국룰이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여러 이유로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중에 연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년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지 않았었던 학종 활동 우수형에 인문계는 국수 중에서 한 개를 포함해 가지고 2개 합 4, 그다음에 영어 3, 한국사 4, 요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에는 수학을 좀 필수로 해야 되고
뭐 2개 합 5, 그다음에 영어 3, 한국사 4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걸었어요. 근데 연세대라는 어떤 네임밸류를 생각할 때 이 정도 수능 최저가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요 정도로 이제 수능 체제를 걸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비교과에서 경쟁력이 있다 싶은 학생이라면 수능을 끝까지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활동 후 수용을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연세대 논술 일정이 수능 후에 이제 실시가 됐었죠. 전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경되고 하면서. 근데 올해는 수능 전으로 다시 앞당겨졌다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아무래도 수능 전 논술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겠죠. 작년보다 경쟁률은 뭐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6, 9월 이제 모의고사 보고 뭐 나는 수시가 답이다 뭐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전에 있는 논술에 좀 더 몰릴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올해 스카이 대학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형이나 선발 인원 등에서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전년도 입시 자료,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 뭐 경쟁률, 추가 합격 현황, 뭐 이런 거에서도 변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서영고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좀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